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무기고로 돌아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전차네요. 네,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메르카바는 당연하게도 이스라엘군의 주력 전차로 참가했습니다. 전쟁 초기 하마스에게 파괴되거나 노획되면서 체면을 구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메르카바 전차는 실전 경험이 가장 많이 녹아있는 전차로 정평이 나 있죠. 그래서 오늘 샤르 군사연구소에서는 이스라엘군의 주력 전차 메르카바 시리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개발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네, 세계의 화약국인 중동에서 1948년 이후 아랍 이스라엘 간의 모든 전쟁에서 포화를 주고받은 전차의 총 합계는 약 32,000대입니다. 이 중에 약 4,300대가 이스라엘과 아랍 진영에서 파괴되었는데요. 이 규모는 지금까지 기록된 전쟁 중 제2차 세계대전을 제외하면 다른 어떤 전쟁보다도 대규모 기갑 전투가 수행되었음을 말해주는 증거이죠. 중동 지역은 대량의 전차가 배치된 냉전 시기 독일 지역을 제외하면 세계 그 어떤 곳보다 많은 전차가 배치되어 있었고 전쟁에 투입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군은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장갑 차량의 개량 및 현대화를 위한 끝없는 노력을 기울여왔죠. 덕분에 적성국들을 앞질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서는 세계 전차 기술을 선도하는 많은 설계를 완성시켰습니다. 잠시 이스라엘군의 기갑 역사를 알아보면요. 이스라엘군은 1948년 발생한 1차 중동전인 독립전쟁에서 16대의 구식 전차만을 투입할 수 있었지만 이후 외국에서 폐기된 전차들을 도입해 재생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2차 중동전에서 꽤 많은 전차 전력을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토전사의 레전드 중동전쟁사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2차 중동전쟁 당시만 해도 전차는 아직 보병을 보조하는 수단 정도였습니다. 사용된 차종도 2차 대전에서 활약한 M4 셔먼이 주력이었죠. 그래도 전차가 사막 지형에서 절대적인 존재임을 보여주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2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은 기갑부대 전략적 효율성에 주목하고 가장 핵심 전력으로 전차 전력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중고 M4 셔먼을 비롯해 독일부터 M48 전차를, 영국으로부터 센츄리온을 도입해 강력한 기갑 전력을 구축하죠.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와 아랍 국가들이 동서 냉전의 영향으로 성능이 과대평가되었던 소련제 최신형 T-62 전차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군은 대응 전력 구축에 고심하죠. 외국에서 중고 전차만을 도입하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115mm 활강포를 장착한 T-62 전차 위협은 이스라엘 국가 존망이 걸린 중대한 문제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나라는 없었나요? 이 시기에 구세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영국이었어요. 영국은 120mm 주포를 장비한 최신형 칩틴 전차의 최종 개발 단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이 이스라엘한테 얘기를 합니다. 실전적인 전차전 노하우와 함께, 왜냐하면 얘들이 전차전 많이 치렀으니까. 그러니까 이 전차전 노하우와 함께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냐 이렇게 요청했어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수백 대의 중고 센츄리온을 도입하고 시험용 칩틴 전차를 이스라엘에 파견해서 이스라엘 기술진과 함께 칩틴의 취약 부분을 개량하자는 것이었죠. 그럼 반대급부로 이스라엘에게 칩틴의 면허 생산권과 함께 관련 기술과 부품을 공급하겠다는 이스라엘로서는 꽤 괜찮은 제안을 영국이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콜라보가 이루어지나 했으나 이러한 약속 중 이스라엘의 의무는 일단 지켜졌었거든요. 근데 영국에 있는 모든 중동 예금을 빼내겠다는 아랍 측의 계속된 압력 때문에 1969년 11월 이스라엘에 의한 칩틴 라이센스 생산 계획은 취소가 돼버립니다. 결국 영국은 중동전의 전운만 일방적으로 얻었고요. 이스라엘은 귀중한 몇 년간의 시간과 돈을 낭비한 결과가 됐죠. 이러한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은 신형 전차의 도입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자국에 적합한 전차의 독자 개발을 처음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작은 국력으로 주력 전차를 독자 개발 생산하는 것은 큰 모험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자국의 기술 수준과 산업 기반 및 경제에 대한 정밀 분석이 내려진 1970년 8월 전차의 독자 개발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책임자는 바로 이스라엘 탈 장군이었죠. 그 독자 개발의 과정은 어땠나요? 네, 독자 개발을 시작한 전차의 프로젝트명은요, 고대 이스라엘의 이륜 전차 이름인 메르카바에서 따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대로 전차 이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 기간 중 발생한 1973년 4차 중동전의 교훈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죠.
4차 중동전쟁 당시 3차 중동전에 활약했던 기갑전과만을 믿고 포병 화력이나 보병 지원 없이 단독으로 공격에 들어간 이스라엘 기갑부는 이집트군의 AT-3 세거 대전차 미사일과 RPG-7 로켓 공격에 노출되어 시나이 전선에 투입된 초기 기갑 전력의 70% 이상을 단 하루 만에 상실하는 대참사를 겪습니다. 그리고 초기 손실 이후 시나이 탈환 작전에서는 대규모의 야포 사격을 동반하고요. 2대1 혹은 3대1의 전차대 M113 장갑차 비율을 맞추고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겨우 승리할 수 있었죠. 하지만 대전차 미사일은 갈수록 대량 배치 및 발전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은 반드시 마련되어야만 했는데요. 이에 이스라엘 전차 설계자들은 피탄 시 생존성을 개량하기 위해서 가혹할 정도의 노력을 투자하게 됩니다. 특히 실전에서 수집된 실제적인 자료는 당연히 매우 귀중한 참고점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문가들은 각각의 전투 손상을 세심한 부분까지 주의 깊게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명중 부위와 그 결과를 데이터뱅크에 저장하죠. 이런 연구 끝에 얻은 답은요, 기존의 전차 설계를 유지하고서는 도저히 방어력 향상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주력 전차 개발이라는 방향이 결정되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부족한 전차 제조 기술로는 새로운 동력계통의 독자 설계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던 센츄리온의 기본 프레임을 유지한 상태에서 최대한 전차의 외형 디자인을 변형시켜 방어력을 확보하는 방법을 통해 전차를 개발하게 됩니다. 신형 주력 전차의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돼서요, 1974년에 최초의 시전차가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메르카바 시리즈의 시작, 메르카바 마크 1 전차였죠. 메르카바 1 전차는 어떤 전차인가요? 네, 메르카바 마크 1은요, 1973년에 벌어진 4차 중동전의 영향으로 중요 부분에는 공간 장갑을 전체적으로 도입한 것이 특징입니다. 포탑의 구조를 보면 우선 주조 방식으로 원형의 포탑을 만든 이후 이곳에다가 다시 용접을 통해 추가적인 공간 장갑 구조물을 장착했습니다. 이건 왜 그랬느냐? 이게 주조 방식으로 만들어진 포탑이요, 파편 및 충격에 대한 내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스라엘군은요, 수많은 전투 경험을 통해 구형 M4 전차를 수입할 때도 차체가 주조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만 골라서 수입했다는 전례가 있어요. 이게 M4도 이게 용접 방식이 있었고 주조 방식이 있었거든. 그리고 포탑 전병의 쐐기형 장갑 구조는요, 높은 경사각을 이용해 APF SDS 탄에 대한 높은 방어력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측면의 공간 장갑 구조는요, 내부에 여러 잔물을 집어넣어서 성형자가탕의 메탈 제트를 흡수할 수 있도록 했죠. 차체 전면에는 3개의 디젤 연료 탱크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방에 다시 디젤 엔진을 탑재했죠. 그래서 성형자각탕 관통 대비 무려 1000mm의 RHA, 즉 균질 아변 강판 장갑 추가 장착 효과를 지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차체 전면의 공간 장갑은 APF SS탄에 대한 도탄 효과를 일으킴과 동시에 두꺼운 디젤 엔진이 장갑 구조물 역할도 수행할 수 있었죠. 그리고 기동에 관련된 궤도 부분도 방어력을 고려했습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스프링을 통해 연결됨으로써 적탄의 피탄 시에는 사이드 스커트가 탈락되는 것을 차단했고요. 그리고 토션바 대신에 센츄리온에 적극 사용된 두꺼운 스프링 서스펜션을 사용함으로써 장갑 효과와 함께 전시 교환을 용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렇듯 메르카바 1은 방어력에 많은 비중을 둬서 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60톤이 넘었어요. 여기에 900마력의 메르카바 전차의 엔진은요, 미국의 컨티넨탈사가 슈퍼 패튼용으로 개발한 AVDS 17905A 디젤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사실 이 슈퍼 패튼은 이 패튼 시리즈의 최종 개량형인데 채용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이게 900마력밖에 안 되고 메르카바 전차가 60톤 정도 되기 때문에 2세대 서방 전차 중에서 톤당 마력이 가장 떨어져요. 이게 최고 속력이 46km밖에 안 나오거든요. 기동력보다 방어력을 중시한 이스라엘군의 교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군 기갑부대는요, 오랜 사막전의 교훈을 통해서 전차의 사막 주행 속도는 40km 정도만 유지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최고 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등판력의 강화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고장을 빠르게 수리하는 데 설계 노력에 중점을 두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변속기는 미국 엘리슨사의 CD8506B였고요. 전진 2단, 후진 1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여러 가지 개량을 실시해 사막 지형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높다고 하나요. 그럼 공격력하고 사격 통제 장치는 어떤가요? 네, 메르카바 마크 1 전차의 주무장은 서방 측 2세대 전차의 표준 무장인 미국의 M68 전차포를 자국에서 면허 생산하는 것을 사용했어요. 이게 M68이 뭐냐면, 여러분, 영국의 L7 계열의 라이플, 105mm 라이플포 있죠? 그걸 이제 미국의 면허 생산한 건데,
이스라엘이 105mm 주포를 채용한 것은요, 주 목표가 소련이 개발한 T-62 전차였고요. 당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주포였습니다. 다만 온도가 높은 사막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포신에 열차폐용 서멀 슬리브를 장착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생산하는 APF-SDS탄은요, 장갑 관통력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죠. 1980년대에는 사실상 전 서방의 105mm APF-SDS탄 시장을 통일하기도 했습니다. 레바논 침공에서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개발해 사용된 제3세대 M111 APF-SDS탄은 RLH 460mm급의 우수한 관통력을 이용해 1000m 밖에서 T-72 전차의 전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국내의 K1 전차를 위해 1990년대 초반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K274 APF-SDS 탄도 이 M111의 계열탄입니다. 또한 메르카바 1 전차는 3세대 전차가 개발되던 시대에 전차가 배치되어서요, 사격 통제 장치가 2세대하고 3세대 중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포수용 조준경은 레이저 거리 측정기, 주관용 광학, 이게 8배열까지 되는데 요게 있었고요. 야간용 광증폭 장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세대 전차가 보유한 열 영상 장비는 가지고 있지 않았죠. 전차정용 조준경은 주관 전용의 광학식으로 4에서 20배율까지 조정할 수 있었고요. 360도를 감시하는 간단한 파노라마식입니다. 3세대 전차와 같은 헌터 킬러 기능은 없고요. 야간에는 포수용 조준경 화면을 같이 사용했죠. 이는 메르카바가 배치될 때까지도 이스라엘군은 시계가 한정되는 차장용 조준경보다는 차장이 직접 밖으로 몸을 노출하고 전장 상황을 관측하는 방법을 더 선호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시가전과 폭격에 의해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현재는 전차정용 조준경과 기타 외부 관측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탄도 컴퓨터는 환경 센서와 포수용 조준경이 추적하는 목표에 대한 필요한 재원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강도 높은 훈련으로 주행하며 목표를 명중시키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밖에 특징이 있을까요? 메르카바 전차는 8발의 포탄을 포탑 아래 드럼 탄창에 탑재하고 나머지는 피탄의 가능성이 가장 적은 차체 뒤에 모두 탑재해서 생존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아울러 특이하게요, 전투병력 10명 혹은 부상병력 침대 4개를 차체에 수용할 수 있는 후방 공간을 갖추고 있어요. 사실 이 후방 공간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많거든요. 초창기에는요, 이것이 기계화 보병을 위한 공간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뭐라고 했냐, 이거는 뭐 탄약 및 물자 적재 공간이지 보병 탑재 공간이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메르카바를 개발한 탈 장군의 진흥원은 이렇습니다. 보병이나 물자 모두를 필요시 운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둘 다라는 얘기죠. 실제 이스라엘군은 작전에 따라 보병이나 물자를 병영에 적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탑 우측에 박격포가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시가전에서 유연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이걸 발사하려면 승무원이 밖으로 나와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음 시리즈인 메르카바 마크 2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네, 공간 장갑을 사용해서 성형 자격 탄두에는 완벽한 방어력을 가진 것으로 추측된 메르카바 1 전차는요, 레바논 침공에서 우수한 생존성을 실증했습니다. 하지만 레바논 작전에 투입되면서 대전차 미사일과 휴대용 대전차 무기에 피격돼서 일부 전차가 관통되는 등의 방어력이 부족한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복합 장갑에 증가 장갑을 추가하여 방어력을 더욱 증가시켰죠. 또한 사격 통제 장치 등을 개량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메르카바 2 전차입니다. 이 메르카바 2는 1983년부터 실전 배치가 됐죠. 특히 포탑 후부에 바스켓을 설치했고요. 소모품들이 메탈 제트를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실전 배치된 이후에는요, 바스켓 공간에 체인에 매달린 폭약 탑재 원형추를 장착했습니다. 일명 이게 슐라밋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슐라밋은 원래 솔로몬의 여성형이래요. 이게 슐라밋이. 슐라밋의 머리카락 이렇게 불러요, 이게. 그러니까 이 포탑 후브의 체인볼은요, 이 체인을 이용해서 성형 자격탄의 탄두를 조기 폭발시키거나 원형추가 반응 장갑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 슐라밋 있는 부분을 보면 여기가 굉장히 취약해요. 이쪽으로 대전차 탄이나 뭐 여기 쏙 들어가면 뚜껑이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걸 여기다 했다.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후 전 메르카바 시리즈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메르카바 2 전차는 기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엔진의 교체도 검토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이건 취소됐고요. 변속기만은 자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을 채용해서요, 항속거리가 400에서 500km로 대폭 향상이 됐습니다. 또한 60mm 박격포는 마크 1 전차에서는 밖에서 쏴야 됐었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피격의 위험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포탑 내부에서 발사하는 내장식으로 교체가 됩니다. 연막탄 발사기는 박격포의 연막탄 발사 능력 때문에 탑재하지 않았는데요. 80년대 말부터는 다시 탑재를 했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12.7mm 중기관총의 위치입니다. 포방패 위에 주포와 연동되어서 사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뭐였냐면 12.7mm 중기관총이 주포의 거리를 가늠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특히 야간에 12.7mm로 땅 쏜 다음에 이게 적탄에 맞았다 불꽃이 탁 튀면 아 대충 포쏴도 맞겠구나 해서 쐈단 말이지. 이게 옛날에 독일군이 했던 거거든. 그런데 이게 본 목적 외에도요, 이 12.7mm 중기관총이 시가전에서 굉장히 쏠쏠하게 써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기관총이다 보니까 두꺼운 벽을 관통할 수 있었고요. 이 주포용의 정밀한 사격 통제 장치를 이용해 단발 장거리 저격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진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 저격병 처리에 최적의 그런 솔루션이 됩니다. 이 12.7mm 사격 방식은 초창기에는 전기 모터로 방어새우를 잡아당겨서 사격했지만요, 이게 사막에 먼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먼지로 인해서 전기 모터가 자주 고장을 일으키니까 단순히 방어새우에다가 와이어를 걸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격 정확도의 향상을 위해서 먼지에 강한 전기 모터로 다시 교체가 됐죠. 이 메르카바2 전차는 1989년까지 600대가 생산돼서요,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개량을 실시했죠. 이스라엘군의 특징은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를 단시간 안에 분석해서 개량을 실시한다는 점이죠. 또한 가장 후기 개량 모델인 메르카바2D는요, 고성능 대전차 미사일에 대응해서요, 측면에 쐐기형 장갑을 추가로 장착합니다. 또한 사격 통제 장치를 개량하는데요, 여기에 라하트 대전차 미사일을 운용하는 능력도 보유하게 됩니다. 네, 메르카바 시리즈 다음 주자인 메르카바 마크 3는요,